시작할 예정이고요. 우선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질문을 조 사이트에서 받을 겁니다. menti.com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menti.com에 들어가시면은 49, 55, 77 입력을 하시면은 저기 이제 질문을 올리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이제 질문받기 되게 좋은 사이트거든요. 그걸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 소개하고 이따가 하시는 일을 얘기할 때 여쭈기를.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저희 그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의 원장님이시고요. 임성수 교수님이십니다. 가운데는 광주 오정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저희 융합대학원의 교민교수로 계신 최만 선생님. 마지막으로는 이 장소 코드클럽 한국위원회 실제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서정문 국장님이십니다. 우선 저는 이분이고요.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수업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드클럽 한국위원회 서정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드클럽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단체인데요. 현재 12개 나라들이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120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세요. 학교에 한 104군데 학교들을 저희가 같이 자원봉사자들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수막에 보이신 것처럼 그 현업 강사님들 52분이 매주 한 번씩 재능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스크래치부터 해서 5월달에는 이제 모델링, 6월달에 라이브 타임 이렇게 공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기부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공교육에서 왔다는 느낌이 바로 오시죠. 5학년 일반인데 아이들이 너무 생활하고 욕을 통합해서 융합해서 쓰고 있어. 그래서 좀 보기 쉬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일선 현장에 쉽고 재미있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익스페디션 클래스 VR과 같은 가상의 활용 교육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고 코딩 갤럭시를 교육 현장에 투입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딩 갤럭시는 저기 김정범 연구원님이 오시는데 전국 코딩 주간에 올 6월 10일부터 23일입니다. 온라인 코딩 파티 버전이 바꿔져가지고 올해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게 이제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형으로 탑재가 돼서 기대가 됩니다. 작년 8월에 홍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해서 너무 좋고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 알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브젝트 블록스와 같은 클라우드랑 연동되는 아두이노를 그렇게 알리고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테스팅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유아 코딩이 우리 금지 상태인데 유아 코딩 교재를 12권이나 교구랑 같이 썼어요. 근데 창고에 지금 쌓아져 있는. 그렇지만 응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준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원장님 임성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부로서 단과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을 설립해서 초대 대학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라고 이제 대학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혁신하는 그런 정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사업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일은 사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소망과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소개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조금 기존에 했던 일들을 몇 가지 요약을 해드리면 아마도 이제 국민대학교가 최근에 5, 6년 지켜봤을 때 정부의 대학들 중에서 소프트 교육만큼은 가장 큰 혁신을 이룬 그러한 대학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학생들과 미국의 실리콘밸리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가짐이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하는 학생들이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한번 실리콘밸리에서 인턴도 해보고 취업도 해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정확히 5년 전에 실리콘밸리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46명 정도 인턴을 경험을 이미 했고 한 7명 정도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근데 이러한 예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었어요. 그냥 4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할 때 대기업과 공기업 관련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살고 있었던 학생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진출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작지만 가능성이 높지도 않지만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이 교육의 일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학생들한테 깜짝 놀랄 좋은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현업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데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연마하는데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그런 학습과 연구와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다른 얘기는 이따가 패널 토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할 때 느끼는 각자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각자 세 분이 아마 그 소장님은 그 커뮤니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김한 선생님은 공교육 안에서 어려움, 그 다음에 학생님은 대학교에서도 비공개할 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육의 어려움을 각자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커뮤니티 관점에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한 5,000명 정도가 배우시는 것 같아요. 1년에 5,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17시간 동안 초등학교가 이제 음악 배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가 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알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영수 위주로 자랐고 또 지금 아이들은 국영수 위주로 자랐는데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정말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더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저희 쪽으로 찾아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해외 사례랑 좀 눈을 돌려보면 해외에서도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 1시간씩 계속 교육을 하고 나라마다 약간 틀리긴 하겠지만 저희 나라보다는 더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우리가 클럽을 열어서 그런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좀 가르쳐보자 라고 해서 클럽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00개의 클럽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IT 개발자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해외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 분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항상 근사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는 6,000개의 클럽이 있지만 우리 6,000개의 학원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 지역에 계신 어른분들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좀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교육 쪽에 코드 클럽, 코드 서클이었으면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하지 말라고. 근데 학교에 요즘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금지가 어려워요. 와이파이를 못 쓰게 합니다. 와이. 북한이 아이들 자료를 본다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못 쓰게 해요. 가정용 공유기를 갖고 와서 다 선생님들 쓰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선생님 테더리를 열어서 다 바닥나면 또 선생님 쓰리지로 속이 쓰리지 막 그러고 교실에 와이파이가 이제 서서히 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한적으로 열어져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유선 인터넷이 더 문제예요. 15년 전 속도가 나요. 어제 성정 서초 새로 개축된 학교를 갔는데 가상의 지름에 이제 4K로 엄청나게 많은 360 영상이 오는데 그냥 2D 영상도 계속 로딩 중이 돌아가는 거예요. 최근 개축된 학교 100메가 이제 그 기가 인터넷이라는데 학교는 정말 기가 찰 정도 5G 인터넷이 막 한다는 학교 자체가 데이터의 5G예요. 이러면서 100년 후에 그 교육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국민들 예전에도 민중들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복음부터를 하면서 그런데 사회에서 편하게 쓰는 카톡이나 밴드 그리고 소셜 구글 네이버 커넥트 제너에서 어저께만 그걸 못 쓰게 해요. 나라 것만 쓰라. 나라까지 좋으면 이런 나라까지 좋기도 하지만 못 쓰게 사회에서 제발 사회에서 쓰는 것을 이제 교실에서 써서 같이 썼으면 그런 발을 금지를 하게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최근에는 또 유튜브를 사용하는 교사들을 전수조사를 해요. 더 소극적이죠. 사회에서 쓰는 걸 편하게 쓰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 금지만 없었으면 유아동 코딩도 금지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우리 삶에서 금지는 최소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쪽 어른들 거의 그 써오신 겁니까? 좀 공교육 스타일은 아니 뭐 OG 3G로 다 썼죠. 생각이 대단하십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중 최초로 2016년에 모든 전공 학생들 신입생들한테 1학년 때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용감했죠. 그때 제가 총장님 앞에서 왜 이 시대에는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지를 발표를 한번 했더니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속으셔갖고 전교생이 1학년으로 들어오면 1학기, 2학기, 3학점씩 그러니까 2과목을 코딩 교육을 배웁니다. 근데 지금 전체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산업의 어떤 폭발적 성장이 교육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고 싶게 만든 그런 산업의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거를 해야 성공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심어줬기 때문에 뭐 스탠포드나 뭐 MIT나 소프트웨어 강좌를 열기만 하면 오프라인은 넘쳐나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정책적으로 교육을 펌프질한 다음에 그러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심어주기 이전에 야 이게 배우는 게 좋아 라고 마치 숙제를 내주듯이 이 교육을 하다 보니 이 교육의 한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전공하러 들어와서도 이 전공은 저랑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니 너 이거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전 산업에 걸쳐서 혹은 전 사회에 걸쳐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 사실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학생들 심어줄 수 있고 전 사회적으로 이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게끔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거를 통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어떤 전공이건 간에
소프트웨어가 그 전공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의 폭이나 아니면 범위나 혹은 많은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거나 자, 이런 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자, 이 코드 이거 빨리 짜봐 그리고 불을 빨리 켜봐 로봇이 빨리 앞으로 가게 해봐 라고 하는 거를 숙제 내주시고 또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 됐지만 계속 실험 중이고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거냐, 즉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성공 사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학생을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 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걸 실현해 나가는, 즉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 또 그렇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많이 키워주는 것, 즉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소프트웨어 교육은 기존의 어떤 국영수 교육이랑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대만 답이 되셨나요? 질문이 유학 코딩 아까 최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학 코딩을 이제 정부에서 금지하겠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학 코딩이 또는 유학 코딩 또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김선 교수님이 우선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질문하신 분이 그 포커스가 너무 광범위해서 좀 줄여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지 아니면 뭘 가르쳐야 되냐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는 말. 혹시 그분이 유아 종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면 지금 최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공교육에서는 그 저학년은 통합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과라는 건 국수사과 체험교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들 배웠어요. 뭐 슬기로운생활, 바른생활, 지금 이제 뭐 곰연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통합교과예요. 통합교과는 뭐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뭐 코딩이나 정보가 들어가더라도 일단 융합의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타교과랑 융합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떤 직접 코딩을 하게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경험과 체험 또는 놀이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끝나느냐 하면은 그건 사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실제 컴퓨팅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활동들로 구성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또 끝나고 나셔서 더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소프트 교육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만 선생님은 주로 대만, 홍콩 이런 그 동남아 지역에 꽤 방학 때마다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동네는 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해주시면. 네, 최만이나 대만을 많이 가죠. 거기를 가보면 이제 대만, 홍콩이 이제 영국 기반이라서 거기를 가보면 스팀스탠 융합으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삶이 융합이라서 그리고 그들은 그로스 마인드셋, 그 마인드셋, 그 성장 마인드셋. 못해도 돼. 우리 애기도 지금 5학년에 있는데 구급밥을 못해요. 아내랑 계속 이야기하면 못할 수 있어. 나도 못했어. 근데 아니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성장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외국의 선생님 철저하게 철학과 같이 그렇게 가요. 근데 이제 한국은 둘만 그렇게 이제 가죠. 그다음에 함께 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응 하고 좀 그런 시류들도 있는데 제자료를 제가 못 볼 상황도 있고 응 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잘 안 하세요. 외국인 선생님 좋다라고 하면 엄청 공유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 엠봇 가장 많은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으니까 엠봇에서 하더코드 마이크로비츠를 겨냥해서 12개의 LED가 박힌 하더코드를 출시를 하자마자 대만 선생님은 막 사요. 와 이제 그런 이제 물량이 그들에게 가고 있는 걸 이제 보는데 그네들은 융합에서 하고 단순히 우리는 스템 하면 그거 뭐 수학하고 과학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다 그런 융합은 교과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예 포괄적으로 거기 안에 생명 존중도 있고 도덕도 있고 오히려 더 넓은 개념이야. 인양 해가지고 음양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고 융합 교육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이 아니라 거기 교육 안에 들어있는. 왜냐하면 이제 학생의 미래 삶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코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융합에서 오잖아요. 오늘도 지금 계속 융합에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도움이 빌리면 안 되겠습니다. 학장님은 미국에 또 워낙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프트 교육하는 회사도 만드셨었어요.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여기 행사 준비하신 박경선 대표 좀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소프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장 자체는 어떤지에 대해서 예, 사실 잘 모르는데요. 많이 다녔을 뿐이고 그렇게 막 그 시장을 조사하거나 분석하진 않았는데 제가 어떤 기회로 어쨌든 미국의 그 유료 코딩 캠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디 테크나 디지털 미디어 아카데미 같은 것들 그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도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코딩 교육을 하는 소프트 교육을 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 또 그 저희 애가 이제 학교를 미국에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거기에서 어떻게 소프트 교육을 받는지 또 직접적으로 좀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강조하진 않아요 소프트 교육을.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만큼 소프트 교육을 해야 된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소프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학교를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교 공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우린 소프트웨어 인력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한 교육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체험할까 봤더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 공부 잘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가야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럼 조금 돈 들여서 우리 공부해 볼까라고 부모들이 아이디 테크 같은 캠프를 보내면 캠프는 목표가 없습니다. 노는 거더라고요. 완벽하게. 근데 그 놀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를 익히는, 코딩을 익히는 그런 정도로만 체험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도 교육청 같은 그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있는데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 보면 학교의 공교육에서 허용되어 있는 교육 컨텐츠나 교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나 있어요. 승인이 나서 우리나라 같이 그러한 컨텐츠나 교구들을 써서 학교의 교육 혹은 수업 시간에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웬만하게 다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스크래치 써도 되고 누구는 그냥 파이썬 교육해도 되고 누구는 로봇을 써도 되고 누구는 뭘 써도 되고 드론을 써도 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교과서에 엔트리를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획일화시키는 뭔가 표준화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뭔가 코딩 교육을 어렸을 때 시장에서 즉 돈을 조금 내서 배워가지고 네가 그 지식을 습득하면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갔고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는 그렇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솔직히 공교육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는 글자가 딱 붙으면은 모든 사람이 평가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공교육에서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오자마자 모든 선생님들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애들을 어떻게 평가하지? 뭐 세미콜론이 있냐 이제 이거 거냐 이제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교육에 보면은 컨텐츠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법도 중요하고 컨텐츠도 중요하잖아요. 컨텐츠를 우리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육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기가 거의 모든 컨텐츠를 직접 만든다. 한 번, 두 분, 세 분, 네 분. 예. 아니면은 한 반반씩 섞는다. 배운 거, 책에 있는 거, 이거 하고 그거를 조금 바꾸고 내가 새로운 걸 추가하고 해서 아니면은 책에 있는 거 따라한다. 좀 수특기가 애매하죠. 그 컨텐츠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그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클럽하고 공교육 초반 선생님이 이제 그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 좀. 앞에서 해외 사례를 얘기해서 저 우선 간단하게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2개 나라들이랑 같이 매번 커버런스 콜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오늘 이거 보니까 이거 배운다, 다 따라해라 이렇게 배워주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교육을 보고 느낀 거는 아이들에게 그냥 놀듯이 이 컨텐츠를 다 주고 진도가 다 다른 거예요. 진도가 어떤 애들은 뭐 스크래치하고 어떤 애들은 뭐 HTML하고 파이썬하고 다양하게 되어지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기는 트러블이 생기는 애들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두기 이런 거 못 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못 쓰죠. 근데 거기에 초등학교 애들이 막 쓰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뭐 실험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코드클럽 안 쓰니까 우리한테 이거 뻥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어졌는데 애들이 관심이 되게 많냐? 라고 물어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자기가 만들고 여러 가지 체험하고 컴퓨터가 다루기 쉽지 않습니까? 일례로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구구단을 못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을. 그래서 진짜 못 외워 그랬더니 아니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못하러 외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흥미가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중학생이 되는 순간 이 흥미도가 확 떨어진대요. 왜냐면 자기가 진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축구선수가 될 거라면 축구선수. 근데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나중에 직업을 찾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계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든다라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은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근데 코드클럽의 컨텐츠는 현재 한 300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교육 기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번역을 해서 무상으로 쓰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직접 만들어서 12개 나라들이랑 검수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융합대학원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같이 만드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컨텐츠의 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교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생성하는지가 너무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생님들은 코딩 강사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전수받은 컨텐츠를 따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 컨텐츠를 직접 만들 때 코드클럽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많은 걸 투자해갖고 컨텐츠를 계속 생성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괜찮은 것 같고 공교육의 이제 그 상황은 어떤 건지 또 조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먼저 공교육의 상황은 철저하게 성취 기준이 있어요. 성취 기준에 있고 교과서가 있어요. 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성취 기준에 맞춰서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합니다. 5%? 나머지 선생님들은 초등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강력한 툴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아니면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그게 콘텐츠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성취 기준을 따져서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고 아까 선희 선생님께서 하신 경우도 해보니까 원래는 처음에 그대로 쓰다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전 교육철학을 전공했는데 교육이라는 게 이걸 전하는 사람과 이걸 받는 사람과 그 가르칠 내용이 저는 공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르칠 사람이 너무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운 거를 그대로 어렵게 가르쳐 버리면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둥 떠 있는 그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제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비둘기는 다른 마치 그 녹여가지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가르치는 학생도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리고 가르칠 내용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니까 보여요. 아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3차 시험 안에 변수를 가르쳐야 돼요. 성취 기준에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어쩌다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정말 변수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보면서 똑똑하시거든요. 아이스크림 있어요. 이 수업 있어요. 영상 수업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강력한 두려움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여기 지금 완만한데 뾰족한 거 이거 안전교육에서 다 찍어 어이쿠 영상으로 안전교육을 애들이 딱 영상교육으로 대체해요. 직접 만져보고 부딪혀보고 아 이거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도 대체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컴퓨터실을 못 가요. 컴퓨터실을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학교에서는 격주로 이용해요. 소프트웨어 교육, 치과 교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사 수업도 있는데 그러면 격주로 1시간 하는데 6학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는 교실에서 대체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소프트웨어 역량은 직접 경험해보고 움직여보고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코딩 기록 실력으로 알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일부 공교육 상황에서는 그대로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질문이 아주 감동적인 질문이었는데 수능 시험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수능에 소프트웨어